검사입니다. 지금부터 특별검사 모두 진술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피고인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의 신분과 지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비상계엄 문서 부서 사후 작성, 외신기자 상대 허위 공보, 내란 수사 방해를 위한 비화폰 현출 방해 및 체포 방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들의 신분 및 지위입니다. 피고인은 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갖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었고, 이 사건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탄핵심판이 청구되어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었습니다. 그 밖에 이 사건 주요 관계인들로는 국무총리 한덕수, 국방부 장관 김용현,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 강희구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경호처 지휘부 및 근무자들로 경호처장 박종준, 경호처 차장 김성훈, 경호처 경호본부장 이광우, 경호처 가족경호부장 김신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헌법상 대통령 권한행사에 대한 내부 통제장치인 국무회의 심의를 어떻게 무력화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즉,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라는 계엄의 형식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맞출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일부의 국무위원들만 임의로 지정하여 연락하도록 하고, 의사 정족수가 채워지자 계엄 선포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 헌법상 대통령 권한 통제 장치에 대해 설명드리면, 우리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사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국무회의 심의가 대통령의 자의적 독단적인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하는 실질적인 통제 절차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명확하게 하고 그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기관 내부의 권력 통제 장치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법률상 국무위원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 정부조직법, 그리고 국무회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됩니다. 보고사항으로 규정된 내용은 현재 상황에 대한 단순 전달에 불과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 의결권까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중대사가 단순 보고사항이라고 볼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의 부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 의결과 국무위원회 부서를 위해서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에 참여하여 심의할 권한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부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는 헌법상 최고의 정책심의기관이고,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이러한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국가 중요 정책이 충분히 심의되도록 국무회의를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2024년 12월 3일 22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같은 날 20시경 국무총리 한덕수와 국무위원 5명, 즉 외교부 장관 조태용, 통일부 장관 김영호,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만 모인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피고인은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친 것처럼 의결 정족수 11명을 맞추기 위해 임의로 6명의 국무위원들을 특정하여 소집을 통지했고, 나머지 7명의 국무위원에게는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6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추가 소집 통지는 2024년 12월 3일 21시 14분 경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이나 국무회의 소집 이유 등은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2시 16분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가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인 11명의 출석 여건이 충족되자마자 일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하겠다고 통보한 후 정상적인 심의 없이 약 2분 만에 회의를 종료하고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남용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교육부 장관 이주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환경부 장관 김환섭,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이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을 심의할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다음은 헌법상 또 다른 대통령 권한남용 통제장치인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를 무력화한 것과 관련된 공소사실입니다. 즉,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비상계엄 관련 문서와 부서를 사후에 작성하고 추후 임의로 폐기한 범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위원 부서는 물론 어떠한 문서에 의하지도 않고 비상계엄을 발표하였고 며칠 후에야 마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한 계엄 선포 문건이 계엄 선포 전에 작성되었던 것처럼 사후적으로 작성하였다가 폐기했다는 것이 이 부분 범죄 사실의 요지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할 때 국무총리를 거쳐야 하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로서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은 보안이나 시급성 등을 이유로 하여 부서를 생략하거나 국법상 행위 이후에 보완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 장관 김영현이 피고인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때 국무총리 한덕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부서제대와 같은 계엄 선포에 필요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는 등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가 전혀 기능하지 못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고 2024년 12월 4일에는 국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수사기관에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 강희구는 12월 6일경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기재된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워드로 작성하였고 슬라이드 우측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은 양식입니다. 그 뒤에 한덕수로부터 전달받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 한덕수로부터 전달받은 비상계엄 선포문은 한덕수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에서 받았던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관하고 있다가 강희구의 요청으로 강희구에게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강희구는 위와 같이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든 후 국무총리 한덕수로부터 부서를 받았고 이어서 김영현으로부터도 부서를 받은 다음 12월 7일 피고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의 대통령란에 서명을 하여 강희구에게 전달했습니다. 즉 슬라이드 우측 하단과 같은 양식의 문서에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대통령이 각각 서명한 형태의 문건이 사후적으로 작성되었고 보시는 문건 내용처럼 마치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 22시경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법상 행위를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해서 헌법 절차가 준수된 듯한 허위 외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강희구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서명하고 한덕수, 김영현이 부서한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에 보관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강희구, 한덕수, 김영현과 공모하여 마치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비상계엄 관련 탄핵 또는 수사 절차 등에 행사할 목적으로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한편 12월 4일 야당이 발의한 피고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2월 7일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가운데 12월 8일 07시 22분경 김영현이 비상계엄 내란 사건으로 긴급 체포되는 등 수사기관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한덕수는 12월 8일 08시 30분경 강희구에게 전화하여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12월 10일 강희구로부터 이러한 한덕수의 요청을 보고받자 강희구에게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여 사후적으로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의 폐기를 승인하였고, 강희구는 피고인의 승인에 따라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덕수 강희구와 공모하여 대통령 기록물인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무단으로 손상함과 동시에 공무소인 대통령실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손상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사법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허위의 공보를 하도록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계엄의 실체를 덮고 우호적 국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사실에 반하는 거짓 내용으로 공보를 했다는 것이므로 실제로 발령되었던 포고령과 그에 따른 조치가 범죄 사실의 전제가 됩니다. 보시는 포고령과 같이 계엄사령관인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는 2024년 12월 3일 23시 23분경 국방부 장관 김용현으로부터 건네받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령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부분은 헌법의 근본 원리인 민주주의와 권력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제2항은 언론 출파 집회 결사의 자유, 알 권리 등 여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에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의 핵심인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복잡한 헌법 이론을 따지기에 앞서 그 자체로 헌법에 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와 같이 위헌 위법한 포고령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경찰과 군인은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등 장악, 주요 인사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 및 구금 등을 시도하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으로 수사가 임박하고 국회에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러한 비상계엄 관련 내란 범행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거짓 홍보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4일 오후경 대통령실 해외홍보 비서관 겸 외신 대변인 하태원에게 PG, 프레스 가이던스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외신에게 전파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 등에 따르면 하태원은 외신 브리핑, 외신 보도 분석, 오보 대응, 외신 대변인 협의체 운영, 국제행사, 외교행사, 해외 순방 관련 내외신 공보 대응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하태원에게 작성하도록 한 PG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의원 과반수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현재의 국정마비 상황을 일단 타개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목표였다. 헌정 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PG의 내용은 명백히 허위였습니다. 피고인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 주변에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였고, 군인들을 국회로 출동하게 한 뒤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고 나오도록 지시했으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고 그 모든 과정은 언론을 통해 중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하태원은 피고인이 알려준 허위의 사실을 PG로 작성한 후 AP통신, AFP, ABC,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교도통신 등 외신기자에게 전화하여 PG에 기재된 허위 사실을 전달했으며 외교부 부대변인 유창호에게도 외신기자에게 PG 내용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이는 오로지 사실에 입각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외신 대변인에게 허위 공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기 위한 직권남용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부분 공소사실입니다. 다음 피고인의 내란 이후 형사사법 절차 무력화 범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행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통령 경호처 차장 김성훈은 경호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2024년 12월 4일경부터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고인과 공범들에 대해 내란죄 등의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12월 7일경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었던 김성훈에게 연락해서 수사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비아폰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서 함부로 쉽게 볼 수 있으면 그게 비아폰이겠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아폰이지, 조치해라, 그래서 비아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형사사건의 공범인 국군 방첩사령관 여인영,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육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이상 3명의 비아폰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게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김성훈은 곧바로 비아폰을 관리하는 대통령 경호처 지원본부장 김대경에게 전화하여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더라, 수사받는 세 사람 비아폰 그거 아무나 볼 수 있게 내버려두면 되겠냐고 하면서 조치하라고 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의 비아폰 단말기의 통화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볼 수 없게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김대경이 조치를 계속하지 않자 12월 16일까지 계속해서 수차례에 걸쳐 접속 차단 조치를 해라, 내가 하라고 한 거 왜 안 하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등의 말을 하며 같은 지시를 계속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의 형사사건 공범들이 사용하는 비아폰 단말기의 통화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 경호처 차장인 김성훈으로 하여금 지원본부장 김대경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도록 교사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내란 수사 및 재판을 위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무력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하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영장 집행을 저지한 범행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24년 12월경부터 25년 1월경까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2회에 걸쳐 발부했던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로 우선 기본적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검찰 및 군검찰이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수사본부,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합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고 출석 불응을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2024년 12월 30일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할 수 있는 체포영장과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 등을 수색할 수 있는 수색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우선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수색영장 집행과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교사 범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공수처는 2025년 1월 3일경 앞서 말씀드린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통령 경호처 처장 박종준, 차장 김성훈 등에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불법이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했고, 피고인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수사기관을 공관촌 내로 들여보내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박종준, 김성훈은 대통령 경호처 간부 회의 등을 통해 대통령의 방침이라면서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군경 병력 동원 계획, 차벽 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여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기로 모의했습니다. 2025년 1월 3일 영장 집행이 개시되자 박종준, 김성훈 등은 대통령 경호처에 배속된 제55 경비단과 제33 군사경찰 경호대에 연락하여 병력 증원을 요청하고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공관총 1정문에서부터 대통령 관저 앞에 이르기까지 대형 버스 등을 차벽으로 설치하여 3중의 저지선을 구축하고 차벽 주변에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인간 스크럼을 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 등의 대통령 관저 진입을 저지하고 그 과정에서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등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을 가로막고 붙잡고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판을 집행하는 것이고 재판에 대한 불복은 법률상 정해진 절차에 의할 수 있을 뿐 개인이 스스로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이른바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에 특검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위 일련의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공소제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대통령 경호처 처장 박종준, 차장 김성훈을 통해 경호관들로 하여금 경호와 무관한 영장집행 방해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공소제기했습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국가의 구금시설에 구금하는 것은 형사사법작용에 따른 법집행이고 경호 대상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가 아니므로 이를 저지하는 행위는 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경호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체포를 막도록 한 행위는 형법상 범인도피 교사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다음 2025년 1월 7일자 체포 수색 영장 등 재판 집행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입니다. 1차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 이후 박종준이 2025년 1월 10일경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가 수리되어 김성훈 차장이 처장 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위와 같이 1차 체포영장 등의 집행이 무산된 후 2025년 1월 7일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2025년 1월 15일 영장 집행을 시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을 예상하였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등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기조는 대통령 경호처장 박종준의 사임으로 처장 직무대행이었던 김성훈과 경호본부장 이광우에게 계속하여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기조에 따라 김성훈, 이광우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등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공관촌 내 주요 지점에 차벽과 윤형 철조망을 설치하고 인간 스크럼 짜기 훈련을 수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성훈, 이광우와 공모하여 대통령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대통령 경호처장 등의 권한을 남용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2025년 1월 7일자 체포영장 등 재판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하게 하거나 인간 스크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와 같은 행위는 경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위력 순찰 등 총기 소지와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2025년 1월 7일경 김성훈, 이광우 등이 참석한 오찬자리에서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등의 말을 하며 외부에 총기가 잘 보이도록 휴대한 상태에서 순찰을 하여 위력을 보이는 위력 순찰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성훈, 이광우는 경호처 대테러 직원들로 하여금 위력 순찰을 하도록 하고 이광우는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여 발을 가족경호부 사무실에 배치해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성훈, 이광우와 공모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력 순찰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를 했습니다. 특별검사는 이와 같은 일련의 헌법파괴 및 형사사법체계 부정행위에 대해 피고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영서류 손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인도피 교사로 공소제기하였고 각 적용법조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특별검사의 공소유지 진술을 마치겠습니다.